좋은 아침입니다. 저 두통의 원인을 알았어요. 어제랑 오늘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아침에 경험을 해보니까 두통의 원인을 알았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온이 조금 오락가락 했었잖아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했다가 이번 주는 계속 기온이 조금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감기 기운이 맞는 것 같아요. 타코야끼 장사님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진짜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날이 추워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음. 목도 살짝 칼칼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감기는 아니라서 뭔가 약을 먹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감내를 해야 되겠군 싶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거의 하루 종일 두통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평소보다 그래도 꽤 잘 잔 편이거든요. 막 진짜
엄청 푹 자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평소보다 좀 잘 잤는데도 이러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음 요즘 아침이랑 새벽은 좀 춥지 않아요? 나만 춥나? 오늘도 그렇고 비 때문에 그런지 기온 낮아져서 낮에랑 저녁 때는 아직도 좀 그래도 기온이 높아서 막 춥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아침이랑 새벽에는 좀 추운 것 같아. 오늘 좀 다시 더워져요? 왜 우리 동네는 안 더워지지? 왜 우리 동네는 더워지지 않는 거야? 지금 23도거든요? 대구가 더 낫네. 날씨가 정말 기묘하군. 음, 계속 20도대 유지를 하나 보다. 근데 최고는 30도가 넘어가긴 하네요. 근데 뭐지? 저기 35도, 36도 보다가 33도, 31도, 32도 이러니까 별로 안 더워 보여. 근데 덥긴 하겠지? 확실히 낮에는 좀 그렇게 막 춥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살짝 더운 정도? 따뜻하고는 살짝 더운 정도? 바닷가인데 23도예요? 근데 습도는 그쵸. 아무래도 지금 바닷가가 아닌 내륙도 95%거든요. 응, 응. 비가 아직도 내리는 곳이 있어요? 하긴 이쪽도 비 표시가 계속 있긴 하네요. 당분간은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될 것 같기는 해. 맞아요. 날씨가 진짜 너무 오락가락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몸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갑자기 확 더워졌다가 갑자기 기온 내려갈 때도 확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적응을 약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가?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되면은 여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 가지고 너무 조금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작년에도 진짜 가을 올 때까지도 계속 반팔 입고 다녔었거든요, 작년에도. 진짜 한 10월까지는 계속 그랬었던 것 같은데. 10월, 11월? 그때까지 계속 반팔 입고 다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올해는 진짜 이러면은 12월도 따뜻하겠는걸요? 응. 제 방송에서는 말이 짧아지면 안 됩니다. 음슴체도 안 됩니다. 아, 진짜 점점 겨울이랑 봄이랑 가을이 사라질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있나? 작년에도 겨울이 그렇게까지 안 추웠어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아래쪽도 비가 오기는 왔었죠. 그쵸? 작년에는 아래쪽이 진짜 안 왔어가지고 가뭄이었었던 것 같은데 위쪽만 엄청 오고. 근데 모르겠다 또. 비가 오는 건 좋은데 폭우면 안 되잖아요. 폭우면 그것도 농사가 안 되잖아요.
정말이지. 올해도 농사가 조금 모시기 조시기 하려나? 응, 응. 이번에 보니까 또 거기 있던데요? 침수 된 곳들 또 있던데요? 응, 응. 그래가지고 엄청 난리던데 어디 지역이었지, 이번에? 침수 난 곳이? 충남이구나. 이번에 그래가지고 막 기차나 그런 것도 운행 중단되고, 아, 충청, 그쵸? 지금 검색해보니까 충남 쪽 침수됐다고 나오네요. 광주, 충남. 이번에도 저기 지하주차장 잠기고 그랬구나. 호남 쪽도, 그래. 이번에는 그 인명피해 없으려나? 작년인가 인명피해 좀 있었잖아요. 불난리 났었어가지고. 걱정이네. 이번에도 있네, 인명피해가. 근데 직접적인 원인을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침수 차량 운전자분이 심정지로 발견됐대요. 작살잡이 오리너구리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침수 피해로 벌써 3명 사망했다는데? 어떡하냐? 그쵸?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차량 안에서 그랬다는 거 보니까 어떡해? 이번에 대비를 못한 건가? 하긴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대비를 해도 한계가 있기는 하니까. 지금 노인분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도 계시고 하는 것 같네요. 점점 비가 약간 갑자기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저 어젠가 자다가 깼거든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가지고 진짜 저는 항상 그 창문을 열고 자거든요. 창문을 열고 자는데 자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빗소리 때문에 깨가지고 창문을 다시 닫고 잤는데 진짜 요즘 갑자기 막 그렇게 엄청 쏟아지는 것 같아요. 비가. 음, 음. 약간 비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오면은 아예 안 오고
오면은 갑자기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심지어 예측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비가 올지 안 올지 점점 이런 기후 문제에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기 침수된 곳들은 타 지역에서 잠깐 타 지역 놀러 갔다던가 아니면 잠깐 타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무도 못 갔겠네. 보니까 KTX랑 이런 거 다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들은. 저기 침수 문제 있던 지역들은 다 정지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은 좀 괜찮으려나? 그 반지하 사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뭐 지하 주차장 잠겼다고 하는 얘기들 보면은 반지하 쪽 사시는 분들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그 그게 있으니까 정 감전될 수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근데 항상 아닌가? 저 뭐지? 진짜 어렸을 때 반지하를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른 발목 종아리라고 해야 되나? 발목이었나 종아리였나?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난다. 거기까지 집안에 거기까지 빗물이 찰 정도로 비가 왔었어가지고 진짜 밤새 물을 펐어. 부모님이. 비가 계속 들이닥치니까.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응. 그때도 비가 진짜 많이 왔었어가지고 빗물이 막 들이닥치니까 다 이제 바지 걷어가지고 바가지 같은 걸로. 응.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비 그래도 많이 사그라졌죠. 다른 지역들도. 제가 다른 지역들에 사는 지인들이 없어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겠네. 지인들이 거의 다 저랑 같은 동네를 살던가 아니면 가까운 동네에 살아가지고 아 지금은 안 내려요. 다행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따가 비 표시가 다 있긴 하구나. 부산 쪽도 비가 쏟아졌다고 들었어요. 어. 저희 쪽도 지금 다시 내릴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아직도 날이 엄청 우중충해. 지금 습도도 높고. 그래서 원래 항상 창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요. 걱정이야. 그래도 지금 동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한 번도 막 그 침수 피해나 그런 게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어서 가지고 괜찮은데 걱정이네. 다른 지역들이 조금 걱정이긴 하네. 장마 온다고 했을 때는 비 오지도 않더만. 장마 다 끝나고 나니 진짜 장마가 시작됐잖아. 이게 대체. 장마 끝난 뒤에 다시 폭염 시작된대요. 다시 체감온도 40도 시작하는 거야? 저기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지? 대구, 부산 이쪽은 막 체감온도 40도였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장마 전에 폭염 왔었을 때. 40도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뭐지? 우체국 택배 기사분들은 낮에 택배 운행 멈췄다고 들었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진짜 40도나 마찬가지네요. 39.6도, 39.2도면은. 이 정도면은 근데 진짜 국가 차원에서 출근 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니, 저 날씨에 진짜 자차 끌고 운전하는 사람들 차 안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는데? 에어컨 빵빵하게 안 틀면은? 있겠다, 있겠다. 맞지. 출근 안 하면 돈이 그렇긴 하지. 해외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해외는 저 정도 날씨면은 아예 출근 못하게 국가 측에서 한 달, 한 달, 두 달 정도 출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해외는 어떻게 하는 거지? 국가에서
돈을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기업에서 자의적으로 월급만큼의 돈을 주는 건가? 그 기간 동안? 아마 일부 국가들은 여름에 출근을 국가 차원에서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좀 기온 높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국가 측에서 출근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여름 기간 동안에. 그리고 미국 쪽도 여름 휴가가 한 달 정도 돼요. 왜냐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본사가 미국이었는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휴가 막 한 달씩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어떻게 진행을 그래도 저거는 미국 쪽 한 달 휴가는 저거는 그냥 기업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저렇게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거면은 그 출근 못하게 막는 거면은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궁금하다. 음. 중국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중국은 음.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이었나? 그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서양 계열. 동양 쪽 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국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양 쪽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서양 쪽은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엄청 짧잖아요, 근무 시간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는 해.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얼마 전에 중국에 관한 무서운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이었냐면은 중국은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수당을 줘야 된대요. 추가 근무 수당을. 이제 그런 날씨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날씨에 대한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39도 이상은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요. 39도였나? 아니면 40도 딱 맞춰서였나? 그래가지고 40도보다 아무리 높아도 최고 온도가 40도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 백화점에서 일했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나 백화점 다녔을 때도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40시간까지만 찍게 했었어, 출퇴근을. 뭐야, 한국과 다를 게 없잖아. 근무 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40시간만 찍게 하는 게 한국과 다를 바 없잖아. 내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항상 40시간이었다고.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붙어있는 나라들을 안 일할까 봐 정말 음. 음. 그랬었다. 음. 아, 그리고 뭐지? 금요일날 컨텐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분간 보류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동안은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왔었냐면은 책을 읽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본을 이제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혹시 그렇게 해도 어쨌든 대본을 새로 작성하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책의 내용을 진짜 아예 흐름을 안 따라가거나 그럴 수는 사실 없으니까, 내용을.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관련 출판사들한테 현재 다 문의를 드린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응응 그래가지고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답장이 언제 올지도 잘 모르겠고, 답장이 온다고 해도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본문 자체를 그대로 읽은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간에 다시 수정을 다 하고, 그리고 본문에 있던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것도 사실 아니고, 생략을 하거나 실제로 이제 말하면서도 제가 대본을 완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도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생략을 하거나 혹은 추가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어가지고 이제 책을 그대로 읽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만약에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서 한번 확인차 관련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지금 드린 상태고, 답장이 오는 대로 제가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콘텐츠는 당분간 보류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요일날 콘텐츠는 지금 제가 조금 고민 중이에요. 거기를 이제 다시 책 리뷰하는 걸로 돌려버릴지, 아니면은 그냥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저챗하는 시간으로 돌릴지 지금 조금 고민 중이라서. 하루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제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그런 건덕지가 생긴다면은 서로 사실 불편해지는 거라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책이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걸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보는 출판사나 작가님이 계시다면 사실 그거는 저한테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뒤늦게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초반에 좀 깔끔하게 아예 깔끔하게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이제 어제 일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관련 출판사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낭독 관련해서도 출판사한테 컨택 드린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부 답장이 오면은 그때 이제 조금 뭐라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도서관을 갔거든요. 최근에 날이 너무 덥기도 하고 날이 막 계속 안 좋았잖아요. 비 엄청 오고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안 가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지갑을 아껴줘야 되는 일이 있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가서 이제 제가 최근에 잊어버렸거든요, 대출증 카드를.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대출증 카드뿐만이 아니라 그 카드랑 같이 있던 다른 카드들까지 뭉탱이로 지금 사라져 가지고 지금 계속 '어딨지?' 하면서 어제도 찾았거든요. 어제도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대출증 카드를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사서님한테 대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리 연장해 드릴까요?" 하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연장 안 해 주셔도 괜찮아요." 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날도 비가 왔었어 가지고 제가 책을 많이 안 빌렸었거든요. 이번에 딱 2권만 빌려 가지고 왔었는데 왜 놀라셨던 걸까요? 뭔가 당연히 연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까? 근데 2권밖에 안 빌리는데 연장하는 거 쪼끔 책 읽는 사람으로서 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잖아요, 평소에. 근데 고작 2권 빌렸는데 연장하는 거 쪼끔 존심 상하지 않아? 그래 가지고 뭐지? 왜 사서님이 왜 놀라신 걸까? 약간 나 책 안 읽게 생겼나? 왜냐면 평소에는 사서님한테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빌렸었거든요. 있어요. 자동으로 대출해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접 자발적으로 책을 빌리고 이제 반납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책 한 번 피면은 저는 웬만해선 그날 다 읽기는 하거든요. 책이 진짜 벽돌책이 아닌 이상은. 벽돌책은 요즘에는 그날 다 못 읽어. 왜냐면 저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저도 도서관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진짜 책을 다 읽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두꺼운 책을 안 빌렸어요. 한 손에 또 우산을 들어야 되니까 두꺼운 책을 안 빌리고 그냥 이제 이번에 리뷰할 책이랑 그다음에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거 그것도 얇거든요, 책이. 그래 가지고 딱 2권만 빌렸는데 왠지 조금 존심이랑 마음에 스크래치 생긴 날이었어.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도서관을 더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름에는 오히려 겨울에는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도서관 잘 안 가게 돼. 비 오거나 덥거나 그래 가지고 정말 그 밖에 나가면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이래서 여름에 책을 더 많이 사게 되나 봐요. 이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진짜 침대 밖에서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사게 되나 봐. 얘 좀 밖으로 나돌아다녔으면은 좀 덜 그럴 텐데. 어머, 뭐야? 이상한 나라 앨리스랑 거울 나라 앨리스 펀딩한대요. 고전의 클래식함과 현대의 재해석이 어우러져서 재탄생했대요. 왜 갑자기 또 막 쏟아져? 그럴 수 있지. 집에 비록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관련된 책이 10권 가까이 되지만 아니 나는 이 펀딩 하는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늘 느끼는 건데 굿즈 없이 책만 선택하는 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제가 진짜 굿즈 욕심이 그렇게까지 없는 편이거든요. 아 정말 펀딩할 때마다 조금 내용물만 있고 굿즈 없는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정말 굿즈 별로 갖고 싶지 않아. 도사자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나 진짜 굿즈 별로 아니 가끔 물론 갖고 싶은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굿즈 포함해서 펀딩해요. 아니 왜냐면 굿즈 맨날 엽서, 손거울, 안경 닦기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를 거의 대부분 모든 펀딩에서 하니까 쌓여 있어요. 진짜로. 이제 좀 그만 줘도 될 것 같아. 아니, 맨날 구성이 다 똑같으니까 맨날 진짜 이게 막 진짜 쌓여있거든요. 안경 닦기, 거울, 손거울 이런 거 진짜 쌓여있거든요. 이제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 좀 책만 있는 옵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펀딩은 이게 문제야. 안 되겠다. 펀딩 끝나고 정식 발매하면 그때 사야겠다. 그때는 책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책갈피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구성이 다 너무 똑같으니까 같은 제품군들이 쌓여 있어. 아니 좀 다르게라도 하던가 차라리 구성을 맨날 똑같으니까 별로 갖고 싶지가 않아. 와 오늘 같은 날 ASMR 마이크 들고 빗소리 녹음하면은 딱이겠다. 기 열심히 오네. 나 방송 끝나고 출근해야 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비우고. 너 짜증나요.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비우고. 그래서 맨날 쫄딱 젖어가지고 출근하고 쫄딱 젖어가지고 퇴근하잖아. 열받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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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최근에 펀딩을 하고 싶었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 펀딩 같은 거 하면은 항상 그걸 산단 말이에요. 아트북. 아트북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게임 펀딩 같은 걸 하면은 아트북을 꼭 사거든요. 근데 그 게임이 아트북 말고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외전 소설도 같이 껴있는 거예요, 게임에. 그래가지고 아트북도 갖고 싶고 외전 소설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봤더니 그걸 가지려면 무조건 굿즈를 가져야 돼.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특정한 작품을 엄청 좋아해도 거기에 대한 덕질을 엄청 딥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막 엄청 좋았다고 하고 얘기를 막 자주 한다고 해도 막 진짜 막 덕질을 엄청 한다던가 거기까진 가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굿즈를 사실 갖고 싶을 때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엄청난 고민에 쌓였어. 별로 굿즈를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굿즈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제가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막 진짜 포토카드 아클릴 스탠드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저한테 저 말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진짜 덕질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게 어쨌든 짐이 되잖아요. 공간 차지를 하니까. 근데 이미 내 집에는 책이 너무 많아. 남아있는 공간에 이미 책으로도 가득 차 있어. 그 책을 둘 공간도 없는데 부피를 차지하는 굿즈를 두고 싶진 않아. 물론 제가 정말 덕질을 할 마음이 든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후원을 하려는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은 그거거든요. 그 비주얼 노벨인데 아 미연씨 플러스 추리물이거든요. 근데 미연씨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인공이 여자고 히로인이 다 남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덕질을 해도 남캐를 덕질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굿즈가 주인공에 껴도 남캐가 4명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도 덕질을 할 생각이 없는 캐릭터 4개가 그냥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역캐는 제가 갖는다고 쳐도 이럴 수가. 이너 개손의 세계관 아니에요, 이거? 심지어 저희가 제가 오토메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컨셉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 것 같더라고. 오로지 저 그거 하나만 보고 펀딩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진짜 좋아해가지고 집에 관련 책만 해도 진짜 한 10권은 돼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만. 진짜 소설만 진짜 한 6권 되고 그거 외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 관련된 책이 추가적으로 몇 권이 더 있거든요. 진짜 집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벽돌 책만 몇 권 있고 막 그러는데 원소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로지 이 게임의 컨셉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이기 때문에 사는 건데 근데 또 외전 소설 들어있으면 외전 소설 펀딩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궁금하잖아. 심지어 비주얼 노벨인데 외전 소설까지 있는 거면은 스토리 신경 썼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외전 소설을 갖기 위해서 굿즈를 굿즈까지 껴서 내가 구매를 하면은 쓸 일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포기를 할지, 포기만 하고 그냥 게임 단품만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눈을 딱 감고 굿즈 껴있는 세트를 살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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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중이에요. 제가 뭔가 막 딥하게 덕질하는 스타일이었으면은 고민을 크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슬퍼. 그래서 제가 다른 게임들도 굿즈 껴있는 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굿즈 없는 그걸로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후일담 갖고 싶어. 이거 따로 안 팔아주시겠지? 보통 요런 펀딩에서 진행된 거는 구성품 웬만해서는 따로 안 팔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팔아주겠지? 루비샤이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이게 차라리 하렘물이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하렘물이었으면은 남캐는 주인공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토메 게임이라서 남캐가 더 많아. 훨씬 많아. 히로인 다 역캐로 바꿔가지고 백합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백합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히로인 다 역캐로 바꿔가지고. 나 이러면은 굿즈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남캐 4명에 역캐 하나면은 완전 인어 개손의 세계관이에요. 하다못해 저 백합 미연씨 게임 샀을 때도 굿즈 안 샀었는데. 진짜 저 때도 진짜 디지털 리워드만 선택하고 굿즈는 선택 안 했거든요. 나 굿즈 집에다가 쌓아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진짜 굿즈밴 저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저 게임 후원하는 사람 중에 아트북이랑 저 외전 소설 필요 없으시고 굿즈만 갖고 싶은 분 계시려나? 그분 있으면은 내가 저거 선택하고 그분이 따로 구매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진짜 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캐한테는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 보거든요. 그 뭐지? 소년 만화를 잘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다 막 원피스 보고 나루토 보고 블리츠 본 친구들 진짜 많았는데 저는 안 봤어요. 그거 한창 유행했을 때도 안 봤는데 그 가이리 가정교사 이트맨 리본 그것도 진짜 인기 많았었거든요. 저 학생 때. 근데 저 그것도 안 봤어요. 진짜 어느 날은 제 친구가 저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가이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1화도 다 못 보고 탈주하고 말았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가이리를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도 해가지고 가이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친구들이 이너 거기에 한번 꼽겨보려고 친구가 보여준 가이리를 보려 했으나 결국 견디지 못하고 탈주하고 말았어. 1화도 못 보고. 하지만 이너 새끼 이너였을 때부터 이름은 좀 이상한가? 아기 이너였을 때부터 역해가 아니면은 가슴이 뛰지 않는걸? 맞아요. 오토메 게임 플러스 추리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연애 안 하는 선택지도 있겠지? 연애 안 하고 추리만 즐겨도 되겠지? 연애를 꼭 해야 되진 않겠지. 그런 잔혹한 세계관은 아니겠지? 뭐야. 주인공 말고도 역해가 추가적으로 있네? 잠시만. 후원하려는 게임이 리다이브 원더랜드라는 게임이거든요? 역해 말고도 추가적으로 역해가 있네? 주인공 말고도? 왜 얘네랑은 이어지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이거 조금 너무 불합리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연씨 세계관이면은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랑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취향인데, 잠시만. 나 주인공보다 이 분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캐릭터가 더 취향인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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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이 친구 완전 취향인데요? 이 친구 분량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 주인공보다 얘가 좋은데? 얘도 공략 대상으로 넣어주면 안 돼? 이름도 쿠키야. 너무 귀여워. 강아지 같아. 제가 진짜 흑발 미소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흑발 미소녀인데 장발이기까지 한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흑발 미소녀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장발 흑발 미소녀. 응. 근데 공략 대상도 아닌 캐릭터를 갖다가 잠시만. 이 캐릭터 이미 커플이었어? 아니 게임 세계관인데 커플이어도 뺏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게임이잖아. 연인인 거지 결혼한 사이는 아니잖아. 잠시만. 이거 매우 불합리한 게임인 것 같아. 아니, 이 친구 이미 사귀는 친구가 있다네요? 헤어지고 나랑 사귀어주면 안 되나? 이거 약간 조금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지금 캐릭터를 이렇게 완전 기깔나게 만들고 공약을 할 수도 없다니, 그럴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니. 너무 불합리한데?
저 친구 굿즈가 껴있었다면은 망설이지 않고 샀을 텐데. 예쁘네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항상은 아니었어. 근데 대부분 주인공을 좋아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항상 그 이름 모를 조연이 마음이 가가지고, 심지어 저 엑스트라도 좋아해본 적 있어요. 진짜 1초 등장하고 사라지는 엑스트라도 좋아해본 적 있어요. 왜일까? 왜 이렇게 항상 괴로운 사랑을 하는 걸까, 나는. 근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제 취향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지 않는 제작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책 읽을 때도 조연 좋아하는 경우 많거든요. 등장 잘 안 하는 서브 좋아하거나. 왜일까? 왜 이런 맨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해요. 아! 완전 한국 게임인가 보다. 뭐 번역하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진짜 한국에서 제작된 게임이다. 한국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오토메 게임이 나온다고? 근데 굿즈는 역시 갖고 싶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제가 굿즈 욕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굿즈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너 좀 굿즈 욕심이 있었으면 정말 갖고 싶었을 텐데 굿즈 욕심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잘못된 건 작가의 선택 아닐까? 맞아, 작가님들이 기칼난 조연을 뽑아주셨으면 분량도 많이 주고 주연은 아니더라도 서브 정도는 주셔야지 왜 나를 엑스트라에 사랑을 뺏게 하냐고. 응, 진짜 약간 그것 때문도 있는 것 같아. 분량이 적으니까 상상의 여지가 더 많잖아요. 저 파과에서도 영화 파과에서도 초엽이 좋아했거든요. 초엽이 그 분량 얼마나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초엽이 귀여워서 좋아했거든요. 초엽 그 파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엽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경 쓴 것도 너무 귀엽고 비 오는 날 쫄쫄쫄 뛰면서 스쿠터 타러 가는 것도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 게임 펀딩 하실 생각 있으신 분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굿즈만 이 게임 굿즈만 따로 혹시 사갈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 정말 굿즈팬 리워드 만들어줘. 제가 진짜 굿즈 제가 자의적으로 사는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그것들도 지금 저기 다 보관되어 있어. 한 번도 밖으로 꺼낸 적이 없어. 제가 진짜 굿즈 활용을 잘 못해요. 막 어디다 전시해놓고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제가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전날 친구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 친구 아버지께서 공항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였어가지고 제가 전날 친구네를 갔었는데 친구네는 그 책장 있잖아요. 책장에다가 막 피규어랑 인형이랑 아크릴 스탠드랑 이렇게 해서 싹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부럽긴 했었어. 나도 저렇게 전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책장을 보는데 책장에 지금 책으로 미어 터질 것 같아. 책 공간도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책 사는 분들 책 너무 많으면은 아시잖아요. 그 꽂혀 있는 책 그 위에 공간이 남잖아요. 책을 꽂으면은 그래가지고 더 이상 꽂을 곳이 없어. 그 위에 빈 공간에도 책 밀어 놓는 거 아시죠? 지금 완전 과포화 상태라서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저기에 온통 책으로 가득 차가지고 뭔가 꾸미거나 하는 그런 덕질존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아니지, 저것도 어떻게 보면 덕질존이지?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찬 거잖아요. 맞아요. 책도 굿즈잖아. 맞네. 책도 굿즈니까 저것도 저만의. 아, 하나도 감성 있지 않아. 하나도 낭만 있지 않아. 심지어 저는 다른 독서인들처럼 막 그 감성 있게 꾸며놓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저 비닐 드득드득드득 있는 갑자기 조금 비참해졌어. 맞아요. 정리 더 넓은 곳으로 가면은 책장을 더 늘려야겠어요. 집 무너지진 않겠지? 아무튼 책장을 더 늘려야겠어요.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그 뭐지? 내년인가? 내년에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임시집이거든요. 내년에 넓은 곳으로 가면은 책장을 아주 많이 사겠어. 아주 많이 사가지고 덕질존도 만들고 책장도 예쁘게 꾸미고 독서 공간도 만들어 놔야겠다. 해가지고 갱생이 너가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또 책 사는 거랑 책 정리하는 속도랑 그 또 맞지 않아가지고 또 책 엄청 불어나겠지? 미래가 보인다고요. 나 진짜 맨날 책 정리할 때마다 마음 크게 먹거든요. 진짜 다시는 이렇게 대책 없이 책을 사지 않겠다. 늘 다짐을 해요. 늘 다짐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늘 눈 깜빡하면 책 불어나 있고 눈 깜빡하면 책 불어나 있고 눈 깜빡하면 책 불어나 있었어. 제가 정말 진짜 늘 책 정리할 때마다 마음 크게 먹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대책 없이 책을 늘리지 않겠다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었어. 이래서 제가 굿즈 욕심이 없나 봐요. 책을 하도 사가지고. 하지만 저는 제 굿즈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제 굿즈는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 제 굿즈는 제가 갖고 있어요. 부럽죠? 여러분들은 제 굿즈 없죠? 부럽죠?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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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언젠가 갱생 인어가 되어가지고 책을 적당히 사는 날이 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책장 꾸민 거 자랑하러 올게요.
아니면은 그때 딱 책 처음 딱 꾸몄을 때, 책장 처음 딱 꾸미고 독서공간 딱 처음 꾸몄을 때 그때 자랑하러 올게요. 그때 아니면은 그 모습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을 거야. 딱 처음 꾸몄을 그때가 제일 깔끔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책이 없을 때일 거야. 그때가 아니면은 또 완전 그 책 완전 난장판 돼서 아닐까. 지금 맞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막 그 침대 옆에 탁자가 있거든요. 낮은 탁자. 뭐라고 하지? 협탁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책이 쌓여 있어. 원래 저기 그거 막 핸드폰 올려놓고 그러려고 옆에다가 둔 건데 지금 저기 책이 쌓여 있어. 저기도 원래 처음에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기도 책이 한 권이 올라갔다가 두 권이 되고 두 권이 올라갔다가 세 권이 되고 세 권이 올라갔다가 네 권이 되고 지금 저기도 책이 막 안 그래도 저기도 책이 엄청 높게 쌓여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 번 정리를 했는데 지금 또 책이 몇 권 올라가 있어. 응, 응. 왜일까? 저 진짜 책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진 않거든요. 책끼리 번식하나 혹시? 그렇지 않고서야 책이 저렇게 많을 리가 없어. 진짜 저 책 진짜 많이 안 사거든요. 그런데 왜 책이 많지? 이거 정말 진짜 약간 미스테리 같아. 책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지는 않는단 말이야. 진짜 제가 책을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는 쫌쫌따리 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완전 그 뭐지? 통장 잔고에 시달려가지고 쫌쫌따리 사긴 하는데 원래는 쫌쫌따리를 안 사고 진짜 한 번에 삘 받으면 한 권에 막 열 몇 권씩 산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그 한 번에 사는 스타일이라서 책을 한두 권씩 사는 게 아니라 책을 못 버리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근데 저 진짜 책 정리할 때 꽤 많이 버리거든요, 책을. 진짜. 심지어 여기 임시집으로 이사 올 때 버린 책이 수백 권이에요. 근데 왜 책장에 공간이 없지? 인어 이해를 할 수 없다요. 왜냐면은 저는 소설책 같은 거는 그렇게 오래 품에 안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웬만해서는 버리거든요. 뭐 버린다고 해서 진짜 막 그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물상 같은 데다 파는데 제가 원래 그 한 번 읽으면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문학책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으면은 다시 안 읽어요. 왜냐면은 책 내용을 제가 웬만해선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책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한 번 읽었던 책은 안 읽어요. 진짜 읽은 지 오래돼도 쫙 펼쳐서 한두 장 넘기면은 책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은 책을 안 읽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 가지고 한동안은 문학책을 안 샀었어요. 문학책을 안 사고 진짜 거의 도서관에서 빌리기만 했었거든요, 문학책을. 왜냐면 진짜 한 번 읽고 안 읽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책을 갖다가 진짜로 진짜 1년에 막 한두 권씩만 사. 그러면은 괜찮은데 말했지만 제가 진짜 한 번 살 때마다 진짜 열 몇 권씩 산다고 했잖아요. 진짜 열 몇 권씩 사면은 책값만 해도 2-3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2-30만 원어치를 1년에 2-30만 원어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막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사게 되면은 1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책을 한 번만 보고 판단 말이야. 골동품 가게나 뭐 그런 데다가. 골동품 가게가 아니라 맞나? 아무튼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돈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헌책방에다가는 안 팔고 막 그런 거 파는 그런 거 막 사가는 데 있잖아요. 선풍기 사가고 헌옷 사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잡다한 거 다 사는 곳. 거기다가 팔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그 돈이면은 비모닥을 살 수가 있는데 하면서 돈이 조금 아까워져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학책은 도서관에서만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집에는 보면은 책장 보면은 소설책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소설이나 시집 같은 건 생각보다 별로 없고 거의 다 비문학이에요. 제가 비문학은 여러 번 읽거든요. 왜냐면은 이 비문학 같은 경우엔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한 번 읽고 나서 나중에 그 내용이 또 필요해지면 다시 한 번 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비문학은 필요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진짜 집에 책이 100권이 있다 하면은 70권은 비문학이고 한 30권 정도가 문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최근에는 책을 많이 안 버린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문학책이었으면 좀 버릴 게 많긴 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집에 처리할 만한 책이 많이 남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읽지 않는 책들이 좀 있어. 엄마만 읽는 책도 있고 저만 읽는 책도 있고 근데 토끼들한테 처리해 주시라. 고민 중이에요. 지금 책 좀 남은 게 시리즈물이 좀 있거든요. 저거 있고 저 뭐냐 저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성균관 스캔들은 드라마 이름이고 원래 제목이 뭐였지? 성균관 요생들의 나날? 이었던 것 같아. 저것도 있고 기왕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 아니 근데 다빈치 코드는 그거 게임 이름인데? 아니 잠시만 소설 맞잖아. 소설 다빈치 코드 맞잖아. 댄 브라운 소설. 집에 댄 브라운 소설이 좀 있거든요. 다빈치 코드랑 천사와 악마랑 그것만 있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비문학을 적게 사다 보면 문학만 하다. 근데 맞아 이게 있어. 문학만 사시는 분들은 문학만 사고 비문학만 사는 사람들은 비문학만 사요. 맞아. 약간 그렇긴 해.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 산 거 재독을 해요? 궁금하다.
생각보다 제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나는 처음 알았어. 이번에 독서계 만들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저는 다 저처럼, 왜냐면은 저희 어마마마도 한 번 읽은 책은 또 안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분들도 한 번 읽은 책은 또 안 읽으시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제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물론 저도 진짜 모든 책을 제독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제독을 하는 경우가. 내용이 중간중간 휘발돼서 5번 읽어요. 약간 흘려 읽으시는구나. 납득. 맞아. 여러분들 추리소설 같은 거 좋아하세요? 추리소설이나 그런 거 좋아하세요? 댄 브라운 소설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저 다빈치 코드랑 천사악마 읽었었거든요. 재밌어요. 개정판 나왔네? 청소년 다빈치 코드는 뭐야? 청소년 버전으로 다시 나온 건가? 맞군. 선정적인 부분 뺐군. 다빈치 코드도 그렇고 천사악마도 그렇고 둘 다 선정적인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소년 버전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을 빼고 개정을 했군. 이거 약간 좀 신박한데?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댄 브라운 소설 진짜 재밌거든요? 이거는 너마마가 저한테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읽어 이러고 저한테 줬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집에서 어마마마 좀 그만 괴롭히고 얌전히 책이나 읽어 하면서 주셨던 것 같아. 왜냐면 이때 책 읽기 싫다고 어마마마한테 징징거렸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조용히 하고 책이나 읽어 이러고 던져준 게 다빈치 코드랑 천사와 악마였어. 그리고 읽기 싫다고 그렇게 징징거렸지만 다 읽었어요. 저것도 시리즈물이라서 다빈치 코드도 2권으로 되어 있고 천사와 악마도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뭐지? 주인공 로버트 랭던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빈치 코드에도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 천사 악마도 이 친구가 주인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천사 악마랑 다빈치 코드에서랑 만나는 여자가 달라. 완전 그 진짜 카사노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서양 소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그 천사와 악마에서 만나는 여자랑 여자도 다르고 다빈치 코드에서 만나는 여자가 다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 저거 재밌어요.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거 반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중간부터 이미 눈치를 채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반전이 아니었어. 중간부터였나? 초반부터였나? 솔직히 어느 정도 눈치를 깐 상태여가지고 다들 막 저거 막 반전이 충격적이다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머리 극적이면서 이게 반전이군. 예상 범위 아니잖아 이러고 읽었었던 기억이 났었어요. 하지만 저거 그냥 그거 반전 사실 반전 빼고 봐도 재밌거든요. 진짜 신경 안 쓰면 놀랄만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저거 저는 반전 빼고 봐도 재밌었어요. 저거 표지도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을 해. 장예빠님 어서오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근데 저 지금 갈 거예요. 벌써 9시 됐잖아. 뭐야 저거 표지가 바뀌었네? 표지가 바뀌었네. 내가 아는 표지가 아닌데? 헐, 개정판 나왔었네? 뭐야! 개정판 나왔었는데 언제 나왔었어? 개정판이 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하! 제가 알고 있는 표지는 이거거든요?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 이 표지였었어. 저는 이 표지를 때 읽었었어요. 이 표지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표지로 바뀌었네요. 아, 저 너무 커. 이 표지로 바꿨네요. 바뀐 표지도 예쁜데? 이것도 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리라기엔 조금 애매한가? 근데 액션물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가? 스릴러? 맞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2%의 로맨스가 첨가되어 있는. 음.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스포 없이 보세요. 스포 없이 봐야 재밌습니다. 저는 그 작가분 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책장 저기 있네. 잠시만 있어봐. 기억을 해내보자. 기억을 해보자. 작가 이름 기억을 해보자. 일본 작가거든요. 추리소설 쓰는. 온다리쿠 맞아. 온다리쿠 소설도 재밌어요.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근데 이 작가분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세계관은 되게 잘 짜거든요? 근데 약간 뒷심이 조금 부족해. 근데 저는 이분 책 다 재밌게 읽긴 했었어요. 이분이 약간 뒷심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저는 이분 책 다 재밌게 읽긴 했었어. 온다리쿠 작가분 거. 제가 읽었던 게 밤의 피크닉 읽었었고 그 다음에 이분 책이 조금 절판된 게 많아가지고 도서실의 바다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저것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절판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일부만 있는 건가? 있어봐. 유제니아를 내가 읽었었나? 도서관에 유제니아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안 읽었었나? 아무튼 저거랑 지금은 절판돼가지고 개정판으로도 안 나온 거 있거든요? 지금 어제의 세계도 재밌게 읽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의 세계도 읽었었던 것 같고 한낮에 달을 쫓다도 읽었었던 것 같고 지금 아직 안 읽었는데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엔드게임. 유진이 읽었었던 거 맞는 것 같아. 구판 표지로 보니까 기억나.
유진이 읽었었던 것 같아. 6번째 사유코. 요것도 읽었었어요. 요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 지금 저거 도코노 이야기, 민들레 공책 엔드게임이랑 빛의 제국 저거는 지금 갖고 있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저거 읽으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안 나가지고 두꺼운 책은 진짜 날 잡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진짜 계속 이래가지고 못 읽고 있어. 저거는 지금 얇은 책만 어떻게 꾸역꾸역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봐요. 저거 이 온다리쿠 책이 절판된 게 많아요. 이게 몇 개는 개정판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몇 개는 또 아예 절판이 돼가지고 개정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책도 저게 개정판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저것도 저 중고로 구매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리의 바다에 가라앉는 열매 이것도 읽었었던 것 같은데 온다리쿠 거. 아오사키 유고요. 봐봐야 되겠다. 나 간다고 해놓고 또 책 얘기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 이럴 수가. 아, 나 이 사람 표지 본 적 있어요. 저 이 사람 소설 표지 본 적 있어가지고 이 사람 표지 보고 예쁜데 이러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절판 표시 뭐냐? 1억이야? 나한테 1억이야? 절판 표시 뭐냐? 지금 절판 아닌 게 2개 있어요. 지레 글리코랑 노킹 온 로트 도어 이거 있어요. 제가 근데 봤던 건 이거거든요. 가즈가오카 50엔 동전 축제의 미스터리랑 도서관의 살인 이거 봤었거든요. 제가 이분 책 표지를 그래서 예쁜데 나중에 사야지 이러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절판 표시 떠있네? 실화인가? 실화인가? 에반데? 에반데? 아 미친 중고 상품 풀미 붙은 것 봐. 와 진짜 인간들 진짜 1억이야? 인간들 진짜 1억이냐고. 풀미 붙은 거 실화야 지금? 진짜 인간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래 가라 보내준다. 내가 도서관에서 찾고 만다. 내가 갖진 못하더라도 내가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읽고 만다. 진짜 와 진짜 실화야? 풀미? 너넨 진짜 못됐다. 잠시만. 한스미디어 홈페이지 있냐? 있다. 아니 이 출판사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맞아? 이 출판사야? 왜 영어 교재가 나오지? 한스미디어 출판사 씨? 영어 교재를 파는데 영어 교재 파는 곳은 아닐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찾았다. 여긴가 보다. 홈페이지가 있네? 문약이 있네? 여기다가 다음 달이 되면은 장문에 구구절절한 메일 한 통을 보내야겠어요.
구구절절한 메일 한 통을 보내면서 미친 인간들이 풀미로 지금 중고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하사에 창고에 혹시 남은 재고가 있다면 부디 이 불쌍한 어린 양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판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구구절절한 메일을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풀미 실화냐고 인간들아 진짜. 진짜 니네 진짜 이래서 책 있을 때 사야 돼. 책 없을 때 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책 많이 산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책 있을 때 사야 돼. 나중에 사야지 미뤄두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화야? 미친 인간들아 책에 풀미 좀 그만 붙이라고. PTSD 올라오네. 내가 이렇게 떠나보낸 책이 몇 권인지 정말 눈물을 앞을 가린다. 자,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저는 조만간 도서관 사냥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내가 저 책 진짜 발견하고 만다. 내가 진짜 저 책 진짜 시리즈 꼭 다 대여해가지고 진짜 다 읽고 진짜 열받네. 갑자기 풀미 붙은 거 보니까 진짜 확 열받아가지고 진짜 내가 어떻게든 저 책 읽고 말겠어. 갑자기 승부욕 불타네. 진짜 제가 중고서점들이랑 제가 진짜 도서관이랑 사냥 다니겠습니다. 저 책 내가 찾고 만다. 내가 시리즈 다 구하고 만다. 내가 진짜 어떻게든. 진짜 갑자기 확 열받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저희 내일 주말이잖아요. 저희 내일 아침 제가 고민을 했는데 아침 8시에 봅시다. 8시. 아침 8시에 봅시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요일날 방송 못했던 거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지금 방송 끝나고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다들 오늘 화이팅하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들 출근 화이팅 하시고 근무 열심히 하시고 퇴근 조심히 하세요. 아셨죠? 비 많이 와가지고 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히 하시고 다들 무사히 하루 보내시고 주말에 만납시다. 내일 만나요. 안녕. 다들 오늘도 이른 아침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 빠빠.